안녕하세요. 따라하며 배우는 토커 이성미 강사입니다. 자, 7번째 주제입니다. 컨테이너를 관리해야지. 관리하셔야 되겠죠. 무엇을 관리할까요? 바로 동작시키려는 컨테이너에 리소스를 제한 걸어주고 또 얼만큼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주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현재 실행하려고 하는 컨테이너에게 하드웨어 리소스를 제한 걸어줄 수 있나요? 어떻게 걸어주면 되죠? 라는 주제를 볼 거고, 두 번째는요, 현재 동작 중인 컨테이너가 얼마만큼 하드웨어를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죠. 컨테이너 리소스 제한 어떻게 해요? 라는 건데, 리소스가 뭐죠? 여러분, 특히 하드웨어 리소스가 뭐죠? 자, 여러분 컴퓨터 갖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에 디스크가 있고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리소스예요. 그럼 도커 스튜디오 디스크가 있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을 텐데 무한대 용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뭐 CPU는 4코어를 가지고 있다. 디스크는 32기가를 가지고 있다. 하드디스크는 1TB를 쓰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쓰고 있죠. 자, 여기에 제가 컨테이너를 실행시켰어요. 그럼 이 컨테이너는 얼마만큼의 하드웨어를 쓸 수 있느냐? 특별히 용량 제한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CPU, 메모리, 디스크의 모든 사이즈를 누가 요 블루 컨테이너가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블루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네요. 많은 리소스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리소스들을 완전히 많이 가져다가 썼어요. 그랬더니 다른 컨테이너들은요. 여기에 블루만 동작 중이면 괜찮은데 다른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같이 동작 중이라면 블루가 컨테이너 리소스들을 하드웨어 리소스를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다른 컨테이너들은 리소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죠. 네,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제한을 걸어서 할당해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컨테이너 리소스 리밋 걸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커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CPU, 메모리, 그리고 블럭 IO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디스크 IO라고 지금 표현했네요. 디스크 IO에 대해서 네, 용량 제한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커 런 할 때 동작되는 그 컨테이너에다가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말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도커 런의 도움말을 통해서 뭐뭐 있는지 볼까요? 자, 도커 런 뒤에다가 헬프 했더니 보세요. 먼저 위쪽으로 쭉 올려볼게요. 요거부터 나오네요. 메모리 사용량을 제한 걸어줄 때는 이런 옵션을 쓰면 된다네요.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또 위로 올려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네요. 리밋, 리드 레이트, 네, 라이트 레이트 뭡니까? 바로 블럭 IO. 그리고 조금 더 올려봤더니 CPU도 있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올려봤더니 블럭 IO 웨이트라는 값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 리소스를 제한 걸어줄 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뭐부터? 바로 메모리부터 봅시다. 메모리를 제한 걸어주는 방법, 옵션을 4가지 소개했네요. 많이 사용하는 것만 소개한 겁니다. 먼저 나오는 게 메모리, 대시 메모리 또는 대시 M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저 엔진X 하나를 실행하는데, 이 엔진X가 최대 쓸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를 몇으로 512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죠? 메가바이트 정리합니다. 엔진X 웹서버 컨테이너는 그 컨테이너 내부에서 최대로 쓸 수 있는 메모리는 얼마만큼이다? 512 메가바이트입니다. 라고 용량 제한을 탁 걸어둔 거죠. 그럼 이 엔진X는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 이상을 쓰지 못합니다.
그거 이상 쓰게 되면 컨테이너가 스스로 킬돼 버립니다. 이렇게 동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있는 이그젬플은 뭐예요? 요 엔진엑스 웹서버 컨테이너가 최대로 쓸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가 1GB고요. 특별히 뭘 썼죠? 메모리 레저베이션을 썼네요. 자, 소프트 제한이라고 써 있죠? 뭡니까? 엔진엑스 1.14는 500MB를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 네. 적어도 500메가는 항상 쓸 수 있게끔 보장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500메가까지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최소 500메가는 보장되고 최대 어디까지? 1기가까지 쓸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모리 수압이죠. 자, 메모리 수압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실제 메모리 말고 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예제 메모리 200메가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압 사이즈도 300메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합쳐서 500메가 쓰는 겁니까? 삑 아닙니다. 여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수압 사이즈 안에는 메모리 최대 사이즈와 실제 수압 사이즈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300메가 안에는 요 200메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수압은 몇? 100메가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300에서 200메가 메모리 최대 사이즈를 빼야지 실제 수압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질문. 자, 제가 메모리 수압을 200메가로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댕. 자, 맞습니다. 그거예요. 뭐? 200메가고 200메가면 그 수압 사이즈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메모리 사이즈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압은 할당되지 않는 거죠. 그럼 아예 제가 메모리 수압을 그냥 전부 다 안 썼습니다. 메모리 수압 자체를 안 썼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할당한 최대 메모리 사이즈의 2배만큼이 수압 메모리로 자동 할당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정리되십니까? 특별히 수압은 할당되는 게 약간 방향이 틀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있는 kill disable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리눅스 커널에서 커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피지컬한 메모리 사이즈가 부족하게 되면 리눅스 커널은 아웃 오브 메모리 킬러를 동작시켜서 프로세스들을 킬시키기 시작해요. 네, 아주 버추얼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죽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엔진엑스를 실행하는데 여기다가 kill disable을 게시 문자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실제 피지컬 메모리가 부족해도 이 컨테이너는 킬시키지 말아줘 라고 요청하는 거랑 같아요. 되게 재미있는 이그젬플이죠. 옵션이죠. 그죠? 자, 이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메모리 리소스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CPU 용량 리소스를 제한해 주는 방법은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대시 CPUs라고 하는 거 예제를 보면 여기 있죠. 자, CPU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4개 코어의 CPU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코어의 CPU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코어의 경우에는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그리고 0번부터 4번까지 4개의 코어고요. 한 개 코어를 풀로 다 쓰면 100%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CPU 사용량의 용량 제한을 우분투 실행하는데 백그라운드를 실행하죠. 그런데 CPU를 1이라고 만약 넣어놨다. 그럼 4개 코어 중에 뭐 쓸 수 있다? 한 개 코어만큼의 사이즈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를 쓸지는 알지 못해요. 그냥 그들 중에 하나를 100%다 쓸 수 있어 라는 게 1이에요. 그럼 0.5는 뭘까요? 여기 이제 지금 0.5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0.5는요. 4개의 코어들 중에 하나를 쓰는데 그 중에 뭐까지만? 절반까지만 쓸 수 있어. 그 중에 절반까지만 쓸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게 바로 0.5예요. 1.5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 개 말고 한 개 플러스 절반만큼 쓸 수 있어. 라고 최대 사용할 수 있는 CPU 사용량을 제한 걸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CPUs라고 하는 거는요.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코어 개수를 나열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면 딱 0번,
0부터 4라고 해놨다 그러면은 0번, 1번, 2번, 3번, 4번. 0부터 3은 되는데 0부터 4는 좀 애매하다. 8개 구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항상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CPU share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대적 가중치예요. 상대적 비중. 뭐냐면 모든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전부 다 컨테이너는 기본값, 디폴트로 1024, 1024, 1024, 1024 CPU 쉐어 값을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요 컨테이너에다가 2048이라고 하는 CPU 쉐어 값을 할당해주면 다른 컨테이너보다 더 2배로 많은 리소스를 할당받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 0.1024가 아니라 2048이 아니라 512. 512를 할당했다고 보죠. 그럼 나머지 컨테이너는 전부 다 1024로 동작 중이고 요 컨테이너만 51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만 상대적으로 리소스를 다른 컨테이너에 비해서 절반만 할당받게 되는 거죠. 뭔지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CPU 쉐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컨테이너 가중치예요. 기본이 다 모든 컨테이너는 1024로 시작해. 그런데 특별히 이 컨테이너는 좀 CPU 리소스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2048로 넣어주면 다른 컨테이너에 비해 2배나 많이 할당받고 511을 넣어주면 다른 컨테이너에 비해 절반만 할당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 기준치를 가지고 할당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CPU에 관련된 세 가지 형태. CPU 수 0.5 뭐죠? 한 개 코어의 절반만큼 쓸 수 있어. 자, CPU 쉐어스의 2048은요. 다른 컨테이너에 비해서 2배 많은 리소스 할당받을 수 있어. 자, 세 번째는요. 너는 0번, 1번, 2번, 3번 코어에서 동작해야 돼 라고 제한 걸어주는 겁니다. 이게 CPU 리밋, CPU 용량 걸어주는 옵션들이에요. 자, 이제 블럭 IO 볼까요? 블럭 IO 리소스도 세 가지, 뭐 정확하게 하면 4가지, 5가지, 6가지 될 텐데 종류별로 정리를 해서 묶어서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뭡니까? 블럭 IO 웨이트라고 하는 거. 좀 전에 봤던 CPU 쉐어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얘도 상대적 가중치를 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컨테이너가 동작할 때 블럭 IO를 IO 스케줄링을 받겠죠. 자, IO 스케줄링을 받는데 다 동일한 IO 스케줄링 값을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 컨테이너에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컨테이너 전부 다 500 값을 가지고 동작하는데 여기만 1000을 줬어요. 그럼 다른 컨테이너에 비해서 뭐 하겠다? 5대 5번 할 때 1000번만큼 할당받는 거죠. 그럼 2배만큼 할당을 더 받겠죠. 그렇게 동작시키겠다라는 겁니다. CPU 쉐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블럭 IO 웨이트 뭐부터 100부터 1000까지 할당할 수 있고 디폴트는 몇이라고요?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다 500을 가지고 동작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블럭 IO 웨이트 디바이스는 특정 여기 뒤에다 디바이스 이름 넣어주거든요.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 웨이트 값을 적용시켜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디바이스 리드 BPS 바이트 퍼 세컨드죠. 초당 얼마만큼의 바이트를 리드할 수 있어. 초당 얼마만큼의 바이트를 라이트 할 수 있어. 쓰게 할 수 있어. 이거 제한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바이스 리드 IOPS죠. IOPS는요. 컨테이너의 리드 라이트 속도에 대한 내용이야. IOPS가. 속도에 대한 쿼터를 정해주는 겁니다. 속도 이만큼 속도로 최대 이만큼의 속도까지만 리드 라이트 할 수 있어. 라고 제한을 걸어주는 게 리드 IOPS, 라이트 IOPS예요. 그래서 이 IOPS를 통해서는 초당 쿼터, 최대 쓸 수 있는 거, 최대 읽을 수 있는 거 쿼터를 정해놓고 그 쿼터 안에서 IO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만큼의 쿼터 넣었을 때보다 이만큼의 쿼터를 넣게 되면 당연히 이만큼의 쿼터가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렇게 쓰는 거고요. 특별히 IOPS 다음에는 숫자를 할당해 주는데 그 숫자의 의미는 그 숫자 곱하기 블럭 디바이스의 크기. 이거 해주면 실제 얼만큼의 전송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이그샘플 보시면요. 자, 우분투 레이테스트라는 애를 실행해 주는데 특별히 어떻게 한 거죠?
웨이트를 100으로 줬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500인데 얘만 100이에요. 그럼 뭐 하겠다? 요 블럭 IO를 좀 천천히 좀 적게 하겠다라는 거죠. 리소스를 적게 할당받겠다. 자, 그리고 다음 이그젬플은 디바이스 VDA 디바이스에다가 우분투를 실행해 주는데 바로 라이트 BPS. 뭐 생략했죠? 라이트 BPS. 숫자 생략한 건가요? 네, 라이트 BPS. 아, 여기 있네요. 자, 라이트 BPS. 디바이스로 나타나는 거네요. 디바이스 라이트 BPS를 집어넣었네요. 디바이스 라이트 BPS. 그죠? 그래서 이 VDA에 뭐 저장할 때는 라이팅 해줄 때는 뭘로? 최대 1MB 이렇게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바이트 수 10MB. 자, 이런 형태로 라이트 할 때, 리드 할 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뭐가 있냐면 요 IOPS네요. IOPS로 정의한 거죠. 그래서 10만큼, 100만큼. 네, 요 IOPS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당하게 되는 거죠. 요게 블럭 IO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리소스를 제한해주는 방법을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리소스를 제한해서 컨테이너를 실행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컨테이너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 확인하는 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모니터링 커맨드들입니다. 커맨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자, 그 중에 docker stat이라는 커맨드거든요. 네, 뭡니까? 컨테이너의 런타임 통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작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CPU는 얼마만큼, 메모리 얼마만큼, 디스크, IO는 얼마만큼 일으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통계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커 이벤트스. 이건 뭐냐면 컨테이너나 이미지나 또는 볼륨이나 네트워크 관련된 컨테이너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이 도커 이벤트스 하고 나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이벤트 이름 넣어주게 되면 그 도커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면서 만들어내는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도커 이벤트스. 자, 그리고 C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뭐로? 도커 모니터링 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통해서 리소스를 제한한 컨테이너의 리소스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리소스 제한과 모니터링 툴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